정말 무서운 사람은 꼭 손실 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한번 크게 벌어본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의 큰 수익은 사람을 쉽게 착각하고 겉멋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운으로 번 돈을 자기 스스로 만든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난 뒤에 태도에서 갈렸구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결국 망하는 사람들은 꼭 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보면 약간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수익도 많이 나고 손실 본 것도 아닌데 왜 무너지지? 근데 이 시장을 갖다가 오랫동안 쳐다보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은 꼭 손실 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한번 크게 벌어본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손실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들지만 한 번의 큰 수익은 사람을 쉽게 착각하고 겉멋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도 폭망하는 이유, 그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번 돈을 지키고 키우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도 결국 원점 이하로 내려가는지, 그 심리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난 뒤에 태도에서 갈렸구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운으로 번 돈을 자기 스스로 만든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장세가 좋고 유동성이 넘치고 시장 전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평범한 주식을 사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역시 나는 이 주식을 보는 안목의 눈이 탁월했어. 내가 감이 좋네. 남들이 못 본 걸 내가 봤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승장에서는 내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익이 나면 그 공을 대부분 다 자기 것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종목이 크게 올라 6천만 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재능이 있었느냐. 이 정도면 더 크게 되겠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운으로 번 돈으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할 때 확신이 너무 강해져서 경제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커지고 판단이 빨라지고 말은 점점 더 세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상승장이 끝나면 진짜 그때부터 무서운 실력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큰 돈이 벌면 수익이 아니라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100만 원만 벌어도 기뻤습니다. 한 달에 월급만큼 수익이 나면 짜릿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벌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30만 원 벌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100만 원 수익도 예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미 더 큰 숫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으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 이후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더 빨리 벌고 싶고 더 크게 벌고 싶고, 그래서 예전처럼 천천히 가는 방식이 너무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즉 투자의 기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쾌감, 내가 느끼는 쾌감의 기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투자는 원래 꾸준히 살아남고 큰 실수 안 하고 복리로 가는 게임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런데 한번 큰 수익을 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투자를 자산 관리가 아니라 다시 흥분하는 행위로 바꾸기 쉽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번 돈을 내 돈이 아니라 딴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도 정말 흔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번 돈을 이상하게 가볍게 봅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번 돈인데 원금은 이미 다 뺐으니까 괜찮아. 이건 없던 돈이 생긴 거야.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수익금을 자산으로 보지 않고 다시 배팅할 칩처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시작해서 수익이 2천만 원 났다고 해봅시다. 총 3천만 원이 된 거죠. 이때 건강한 사람은 그 중에 일부를 빼서 현금화하고 삶의 기반을 다지고
다른 자산을 나누거나 다음 기회를 차분히 봅니다. 반면에 망하는 사람은 2천만 원을 번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넣고 더 위험한 종목에 올라탑니다. 결국 수익이 수익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투기 연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은 났는데 자산은 안 쌓입니다. 계좌는 요동치고 삶은 안정되지 않고 통장은 남는 것도 없습니다. 큰 돈을 벌어도 망하는 사람은 대개 수익을 자산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포지션보다 자존심을 지키려 들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나중에 자존심과 붙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틀리면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크게 맞힌 사람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전에는 다 맞췄는데 시장이 잠깐 오해하고 있겠지. 결국 내가 맞을 거야.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신념 싸움이 됩니다. 원래 시장에선 틀렸을 때는 얼마나 빨리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들어가면 사람은 손실을 줄이기보다 자기 판단을 지키려 듭니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고 비중은 더 싫고 작은 실수를 재단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주식으로 번 돈이 삶의 질서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큰 수익을 빠르게 경험하면 월급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에 우습게 느껴지고 꾸준히 일해서 돈 버는 방식이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만에 연봉 수준의 수익이 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회사에서 버는 돈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업에 집중이 안 됩니다. 계속 시세를 보게 되고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감정이 계속 흔들립니다. 주말에 종목 생각, 평일에는 계좌 생각, 삶의 리듬이 전부 시장에 붙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행위가 삶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삶을 흔드는 자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폭망하는 사람은 계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리듬, 인간관계, 자기 통제력까지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출구 없이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는 고민합니다. 언제 들어갈지는 고민합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언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이 크게 난 경험이 있으면 더더구나 출구를 무시합니다.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팔면 아깝잖아. 한 번만 더 오르면 그때 나가지. 이러다가 수익이 줄고 수익이 손실로 바뀌고 손실이 더 큰 손실로 커져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투자에서 중요한 건 들어가는 기술보다 나오는 기술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벌어본 사람은 이번에도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출구를 놓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도 결국 폭망하는 이유는 첫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수익보다 쾌감의 기준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수익금을 자산이 아니라 딴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포지션보다 자존심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투자 수익이 삶의 질서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출구 없이 들어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은 종목 하나를 잘못 골라서 망하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고 난 뒤 자기 자신을 잘못 해석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한 번의 큰 수익보다 그 수익 뒤에 태도가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더 검소해져야 되고요. 더 나눠야 하고 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수익은 축복이 아니라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식으로 망하는 가장 큰 이유를 어떤 종목의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수익 이후의 착각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훌륭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비, 중간중간에 세고 있는 소비를 어떻게 틀어막을 건가, 그 명확한 봉쇄책을 갖다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제1의 원칙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